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데요. 조직의 전략 변수와 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발표자 이석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 연구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연구 과제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에 있어서의 어떤 기업의 자원 기반 관점이라는 그런 이론 자체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의 기업의 자원 기반 관점이라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의 성과 자체라는 것은 과연 무엇에서 유발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죠. 기업은 다양한 자원 자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적 자본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실물 자원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재무 자원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다양한 자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원에 있어서의 수준이랄까 품질이랄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업에 있어서의 경영 성과의 어떤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기업의 자원 기반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저는 기업의 자원 기반 관점에 의해서 정의된 다양한 조직에 있어서의 자원 전략 변수라 할까요? 또한 운영 전략 변수가 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조직의 성과라는 것은 Y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조직의 성과를 설명하는 설명 변수로서의 두 가지의 부류가 존재할 수 있죠. 자원 전략 변수라는 하나의 묶음이 있을 수 있겠고,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와 관련되는 운영 전략 변수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둘 간에 있어서의 관계를 매개시키는, 조정하는 어떤 상황 변수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상황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조직의 규모가 과연 이 X와 Y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규모 변수 이외에도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연구 대상 기업이 본 연구 표본에 포함된 이후에 경과된 연수라고 할까요? 쉽게 말하면 해당 기업 자체가 설립된 이후에 어떤 연령이라는 관점, 존속하는 기간 자체가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이 두 X와 Y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인 분석을 해보고자 하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라면 어떤 민감도 차원이랄까요? 추가적인 실증 분석 차원에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전략 변수들이 어떤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그 효과 자체가 어떻게 강화되는 형태 아니면 완화되는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기간 경과에 따른 차별화된 효과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실증적인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다시피 여기에 X 변수라는 게 있죠. 설명 변수가 있죠. 여기에 Y 변수라는 게 있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X 변수라는 것은 조직의 전략 변수로서 자원 전략 변수와 운영 전략 변수요. 이 각각의 변수의 구체적인 변수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조작화하느냐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자원 기반 관점에 입각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요 X가 Y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어떠한 그 매개적인 효과를 할까요? 어떤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 변수로서 고려한 것은 기업의 규모 변수와 어떤 기업의 연령에 해당하는 설립 이후에 본 연구 기간 동안에 존속한 기간이 매년 첫 해 진입을 했다면 1,
식으로 해서 기간이 2, 3 이런 기간 경과 변수를 고려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종속 변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 있어서의 기업의 대상이란 것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하나의 산업, 회계 산업에 속한 회계법인만의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회계법인은 우리나라의 회계법인은 일종의 어떤 주식회사의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회계법인은 어떤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따라서 그런 서비스 전문 기업, 법무법인이 그렇고 세무법인이 그렇고 회계법인이 그렇고 어떤 컨설팅 회사가 그렇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주인에 해당하는 파트너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파트너 1인당 연간 창출한 영업 수익이 얼마냐라는 관점에서의 어떤 성과 지표를 설계할 수도 있겠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판매 파트너 1인당 연간 창출한 이익 자체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배당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연구 목적으로 여기에 있어서 어떤 본 연구 대상 기업의 성과 지표로서 하나를 고려했던 게 여기서 말하는 revenue per partner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러한 것들은 서비스 전문 기업의 어떤 성과 지표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한 이런 게 현대 받아들여지고 있는 성과 지표라면 과거의 전통적인 성과 지표, 전통적인 성과 지표로서 ROE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건 자기 자본 대비 어떤 해당 기간 동안의 단기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많이들 우리가 전형적인 주식회사의 어떤 성과 지표로서 사용되는 거죠. 따라서 일단 이러한 보다 널리 사용되는 지표와 보완적으로 ROE라는 지표를 동시에 성과 지표로서의 종속 변수로서 사용해서 어떤 연구 결과에 있어서의 강건성을 좀 더 높여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자원, 전략 변수로서는 우리가 인력 자원이라는 관점도 존재할 수 있겠고요. 재무 자원이라는 관점도 존재할 수 있겠고, 실무 자원 관련되는 변수가 있을 수 있겠고, 조직 자원과 관련되는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최대한 기업의 사업 보고서로부터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다기보다는 기업의 사업 보고서상에 나타나는 숫자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파트너 1인당 사용하는 자원, 인력의 수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파트너 레버리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많은 어떤 그 전문 서비스 기업에 있어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말한 파트너 1인당 사용한 지원 인력의 수라는 것은 인력 자원과 관련되는 전략 변수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러한 파트너 1인당 사용한 지원 인력의 수라는 것은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로우 코스트에 낮은 임금에 해당한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운영 효율성을 재별한다고 할 수 있겠고, 또는 원가 위성 전략의 변수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인건비와 관련되는, 그리고 교육, 투자에 대한 지출과 관련되는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재무자원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자본 대비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전형적인 재무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 능력. 어떤 그 회계법인이랄까 회계산업에 속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라는 것은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회계감사랄까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따라서 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손해배상 능력의 수준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해요. 뭐 손해보상, 준비금, 공동기금 등을 나름대로 또는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투자된 금액을 indemnity라는 그것들에 대한 자연 로그를 취한 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한 설비 자산과 관련돼서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형 자산이랄까 설비 자산과 관련돼서 발생한 연간 비용에 대한 자연 로그를 내추럴 로가리즘을 취한 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비용 이건 제 슬라이드가 잘못됐네요. 요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실물 자원 관련된 전략 변수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분사무소의 본사를 포함해서 본사무소의 수를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고 있고 마지막에 있어서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조직에 있어서의 어떤 학습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 자체를 어떻게 아포레셔널라이즈 하느냐 조작하느냐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 조직 파트너 1인당에 있어서의 어떤 경력이랄까요? 경험의 연수를 조직 자원의 변수로 삼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운영 전략 변수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익성, 여기는 종업원, 직원 1인당 창출한 영업 수익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수익성 변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업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변수로도 대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이유라는 것은 종업원 1인당 어떤 부과한 매출액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종업원 1인당 부과하는 매출액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프리미엄 프라이스 자체를 커맨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프리미엄 프라이스를 커맨드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기업이야말로 차별화된 전략, 다른 경쟁업체와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높은 가격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변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미 말씀드렸던 파트너 1인당 사용한 지원 인력의 수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자원의 전략 변수일 수도 있겠고 운영 전략 변수의 일환으로서의 어떤 인적 자원의 운영 효율성이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원가 우위 전략을 대변하는 하나의 변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한 서비스의 배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회계감사 서비스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세무자문 서비스에 집중할 것인가? 경영자문 및 기타 서비스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한 이러한 각각에 있어서의 비중 이외에도 이것들에게 어디에 집중 분산할 것인가에 대한 정도로서의 서비스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는 허핀달 인덱스를 동시에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상황 변수로 고려하고 있는 규모 변수란 것은 총 직원의 수로 5 그룹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35명 이하의 직원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규모라고 할까요? 여기 두 번째는 35명 이상이면서 60명 미만. 그리고 세 번째 그룹,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비교적 그래도 큰 기업이죠. 총 직원의 수가 90명 이상이면서 그 해당 기업이 국제적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대형 법인 빅4와 연계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는 그룹 4라고 이야기한 반면 90명 이상의 종업원을 유지하면서 어떤 빅4에 해당하는 국제적 대형 회계법인과의 멤버십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그룹 5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4개 회계법인, 과거에는 한 8개 회계법인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소베이션 수가 적은 반면 이 1번과 2번, 3번, 4번은 대체적으로 한 20몇 %의 수준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각각의 이 세그멘티드된 그룹 간에 있어서의 어떤 성과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간 경과 변수로서 Y와 Y의 어떤 E의 스퀘어를 사용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샘플이라는 관점에서 연구 대상 기업들에 있어서의 표본, 매 연도별 표본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 연도에 신설한 기업이 있겠고 소멸된 기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 연도 말에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기업들 중에서 우리의 표본의 기준 자체를 충족시키는 기업만을 표본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신생이 되어서 사업연도 말에 등록이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회계 기준 연도 중에 뭐 6개월, 7개월 이런 식의 영업을 했다면 그런 것들은 표본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자, 우리나라에 있어서 1997년부터 연구 기간이 시작됐고요. 제가 수집을 한 것은 2018년까지 이게 보시다시피 22년간의 연구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연구 최초의 사업연도는 32개에 해당하지만 이제 2018년에는 그 6배에 해당하는 식으로 회계법인의 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신설 자체도 많았다고 봐야죠. 뭐 여기는 20개가 신설이 됐고 2001년에는 21개가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금 신설이 되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소멸되거나 뭐 해산되거나 다른 회계법인에 합병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신설된 기업에 비해서 소멸된 기업은 상대적으로 수가 적긴 하지만 어쨌든 비교적 진입과 그 퇴출 자체가 자유로운 그러한 경쟁적인 환경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1997년에 있어서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됨으로써요, 회계법인 설립 요건 자체가 완화됐습니다. 자본금 10억 원에 최소한 한 회계법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유해야 될 공인회계사 수를 20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러한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을 통해서 기존 합동회계사무소의 회계법인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급적인 회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에 20개가 신설됐다는 것은 기존의 합동회계사무소가 이합 집산의 짝짓기를 거쳐서 신설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주요한 모멘트라는 것은 2001년이라고 볼 수 있죠. 한 4년 후에는 회계법인의 등록 자체를 좀 더 완화시키는 설립 요건 자체를 완화시킴으로써 과거 10억에서 5억으로 감소시켰고, 과거 20명에서 10명으로 공인회계사의 보유 숫자를 대폭적으로 감축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로 인해서 이와 같이 어느 때보다 많은
회계법인이 신설되었던 게 2001 사업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 연구가 가능하게 된 이유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회계법인은 유한회사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보고서랄까 재무보고서를 퍼블릭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관법의 개정을 통해서 드디어 1997년 사업연도부터 우리나라 회계법인에 있어서의 사업보고서가 퍼블릭한 인포메이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어떤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가 금융감독원이랄까 공인회계사로부터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연구에 포함된 총 관측의 수는 2114개에 해당하는 observatio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사용한 종속 변수와 설명 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에 제시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2열을 보면 한 8년 정도, 여기 중위수는 7년 정도. 그만큼 우리가 22년이라는 긴 기간을 고려하지만 그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들이 22년 기간 동안에 본 연구에 포함된 것은 평균 7년, 8년이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파트너 1인당 지원 인력의 수는 평균은 한 5명, 그러나 중위수는 4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어떤 그 텍스의 비율이 한 21%, 22년 동안, 그리고 반면에 이 경영자문은 한 47%요. 따라서 100%에서 이 두 개를 빼면 이 두 개가 68%라면 회계 감사는 한 32%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풀링 데이터를 이용한 기술 통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왜곡이 심하죠.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계열적인 자료를 본다면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텍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게 오더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요게 경영 자문 서비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텍스는 과거에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오더팅 같은 경우는 과거 초년병 early years 초기 연도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50% 이상 60%에 육박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총 영업수익, 총 매출액에서 감사수익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경영자문 서비스는 비교적 그래도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는 텍스가 한 30% 그리고 둘간이 한 35 정도의 3분의 1씩으로 분점이 되고 있는 그런 분할이 되어 있는 그런 시장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하는 실증 분석 모형은 어떤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변수를 고려하고 있죠. 여기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자원, 전략 변수가 Y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업의 운영 전략 변수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그룹 2, 3, 4, 5요. 그룹 1을 여기 있는 베이스라인으로 깔기 때문에 당연히 실증 분석 모형에 있어서 포함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리그레션을 돌려본 결과에 의하면 비교적 흥미로운 결과예요. 그러나 종속 변수가 파트너 1인당 평균 영업수익이냐 아니면 해당 회계 범위에 있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냐에 따라 약간의 실증 분석 결과가 차이가 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설명력을 보면 이건 굉장히 익스플레너토리 파워가 센 반면 상당히 세죠. 반면에 여기는 기껏 R 스퀘어가 12.47%에 불과하죠.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어떤 모델의 적합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요 첫 번째 마들 자체가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한 어떤 그룹 간에 있어서 비교, 이게 알파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시다시피 개수가 이 둘 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룹 1이 0라고 생각하면 그룹 1에 비해서 소규모 비해서는 이게 굉장한 증가가 이루어지지만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은 차이가 없고,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통계적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결과예요. 여기에 차이가 없죠. 차이를 보이죠. 반면에 요 빅4에 해당하는 그룹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지배적인, 그 독점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ROE를 분석해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면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있죠? 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둘 간에는, 대형 그룹 간에는 차이가 없는 걸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간의 차이라는 게 과연 왜 일어나는가? 따라서 어떤 마들이 보다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설명력이랄까, 이런 관점에서는 이 첫 번째 마들이 두 번째 마들보다는 훨씬 타당한 걸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RPE, 차별화 전략, 여기서 말하는 원가 우위 전략, 여전히 기업에 있어서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매출액이랄까, 영업수익의 서비스 배합이라는 관점에서 만약 이를 상대적으로 텍스는 상당히 기업의 어떤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경영 자문 또는 기타 서비스의 수익의 비중이 높은 것들은 어떤 기업의 성과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이건 다각화의 정도라고, 서비스의 다각화, 어떤 세계의 서비스로 유형한다면 그 서비스의 분산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효과, 그건 어떤 서비스에 집중한다. 회계감사 서비스, 어떤 텍스 전문 또는 경영자문에 집중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인력 자원과 관련되는 어떤 평균급여랄까요, 어떤 교육 훈련비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를 갖추고 있겠고, 부채 비율의 경우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반면 어떤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손해배상 지급 능력이보다 큰 경우요. 소위 말하면 딥파켓을 가지고 있다. 깊은 포켓을 가지고 있다는 것. 미래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의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큰 그런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그 실물 자원에 대한 투자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 반면에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분사무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매출이랄까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일 것 같지만 이건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 있는
실증적인 분석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고려했던 조직 자원 변수로 생각하는 파트너에 있어서의 경력,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마들 간에 있어서의 상당한 차이를 보면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는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대체적인 결과는 실증 분석 2, 실증 분석 3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 경과 변수라는 게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고려한 것들은 모두 기업의 전략 변수입니다. 자원 전략 변수야 운영 전략 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Y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시간 경과가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는가 관련돼서 제가 고려한 것은 이어 스퀘어를 고려했습니다. 이어와 이어 스퀘어를 고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따라서 우리는 이 Y와 쉽게 말하면 베타 1 이어와 그리고 베타 2 Y2 이어 2를 이걸 미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 성과지표를 이어 변수로 미분을 해보시면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베타 1 플러스 2 베타 이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베타 1과 베타 2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며 어떠한 부호를 가진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조직 전략 변수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겠고요. 비교적 실증 분석 1과 대동소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어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부호가 어떤가, 그리고 이어 스퀘어에 있어서의 통계적 유의성과 부호가 어떤, 따라서 여기 보시다시피 미분, 방금 이야기했던 미분을 통하면 이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6.55 하고, 그리고 이건 미분을 하면 2가 여기에 나오겠죠. 2 곱하기 요거 대 2배겠죠. 0.35 그리고 이어가 될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 이어가 초창기에는 마이너스의 효과를 가지지만 이어가 거듭함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걸 이 X와 Y의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이게 이어라고 이야기할까요? 경과연수, 그리고 이게 성과를 지표를 나타내는 Y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초창기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드디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임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많은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계 산업에 있어서의 신규 진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처음에 초창기에 그들은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기업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죠. 상당히 어떤 적응의 진입 시에 있어서의 적응의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죠. 학습의 과정을 거쳤다고.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적자 생존에 의해서 생존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거고, 생존하지 못한 기업들은 퇴출 또는 다른 회계법인으로의 합병 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자체, 이합 집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본 실증적인 연구 결과는 비교적 설득력 있는 그러한 연구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여기서는 생존 편이라 할까요? survivalship 바이어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평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회계 산업은 아직도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대적으로 여기는 통계적인 유의 수준이 높은 반면 여기서는 통계적인 유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들에서도 요건 설명력이 한 93%, 여기는 한 1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첫 번째 실증 모형이 이 모형보다 설명력의 타당성이 높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양한 우리의 설명 변수요. 그 설명 변수란 것은 전략 변수이겠고, 그 전략 변수란 것은 자원 전략 변수와 운영 전략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설명 변수들 중에서 기업의 성과 지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과 지표 자체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설명 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유의적인 영향의 정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강화되는가 완화되는가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 자체를 여기서 분석을 해보고자 해서, 보시다시피 그 유의적인 설명 변수에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변수 교차항, 이와 같은 교차항 자체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죠. 여전히 어떤 미분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어가 Y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파악해 볼 수 있죠. 이걸 미분을 Y에 대해서 이 사례에 대해서 미분을 해본다면 이건 0이 되겠고요. 이건 미분을 하면 당연히 요 결과가 나오겠죠. 이건 Y 변수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따라서 그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를 여기에서 유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을 보고를 해본다면, 보시다시피 이건 플러스면서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이면서 마이너스.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 증가의 폭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의 마이너스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마찬가지의 결과입니다. 이게 플러스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이건 마이너스 플러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대체적인 이런 식의 결과, 어떤 그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유의적인 플러스의 영향, 마이너스 영향이 강화되는가 완화되는가를 체크해보기 위한 하나의 추가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본다면요, 조직의 규모라는 게 이 특정 산업에 해당하는 회계 산업에 있어서는 bigger the better라는 어떤 큰 가이들이 보다 규모의 어떤 효율성이랄까요, 어떤 규모의 경제 자체를 발휘하고 있다는 실증 결과를 여기에 제시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결과, 이건 대체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결과를 제시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죠. 조직의 성과라는 것은 초기에는 감소하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는 그 성과가
서서히 올라가는 그러한 현재 한국의 회계 산업 자체를 나타낸다고. 따라서 그래프적으로 말하면 감소하다 어떤 지점을 지나면 그때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대체적인 이러한 결과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업의 자원 기반 관점에서 추출한 변수들이 기존 문헌에서 예측하고 있는 부호와 대체적인 부합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 부합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조직 자원 변수로 채택했던 어떤 파트너들에 있어서의 어떤 경력이랄까, 그들의 기업 연수랄까, 그들의 경험 연수라는 것은 그닥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기간 우리가 실증 분석 3에서 제시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실증 분석 3에서 제시한 것에 의하면 이러한 변수들이죠. 종업원 1인당의 영업수익이랄까요? 파트너 1인당에 있어서의 지원 인력의 수랄까요? 직원 1인당에 있어서 연간 평균 급여, 그리고 해당 기업에 있어서의 연간 손해배상 지급 능력의 수준, 이런 것들은 양의 효과를 미치고 있지만, 기업의 성과에 양의 효과를 미치고 있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완화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실증 분석 3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부채 비율이랄까, 여기서 말한 어떤 분사무소 수 같은 그러한 변수들이란 것은 성과 지표에 의무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기간 경과에 따라 그 마이너스 효과가 서서히 감소되는 걸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결과라는 것은 이러한 결과예요. 이러한 결과,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추가적인 분석을 했다는 게 본 연구의 공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본 학술대회에 있어서 본 논문의 발표를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